우리나라 모두 터지는 잘안 나와. 막 쪽팔리고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늘 그렇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나오잖아. 그럼 시험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정책들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보기로는 나와. 그러면 문제의 답은 뭐냐면 그런 일본의 정책에 맞선 우리의 저항이 어땠냐 이게 나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책이 뭐 무슨 뭐 민족 말살 통치였다. 그럼 그게 지문에 나와. 그럼 정답은 거기에 맞선 우리의 어떤 대응이 있잖아. 국내에서는 이랬고 국외에서는 그게 답으로 나와. 역사가 보통 그렇게 나와. 좋은 거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성종 때부터 계속 싸웠거든. 태해, 정광, 경, 성, 목 쭉 싸웠어. 계속 싸웠어. 몇 차이가 싸웠어. 싸우다가 이제 이자병 나올 때쯤 되면 이때쯤 되면 여진족이 강성해져요. 여진족이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요 시대에 거란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면 요 시대는 이제 여진족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 윤관 파편 윤씨들의 가문의 윤관 이 윤관은 장군인 동북 구성을 쌓았고 별무반을 움직였다는데 동북 구성은 또 요쪽입니다. 요쪽 동북 지역 구성 여기에 9개 성을 쌓고 별무반이라는 특별한 부대를 만듭니다. 특별한 부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진족을 몰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여진족들이 계속 우리 주면 안 돼. 우리 다시 땅 돌려주면 안 돼. 우리가 결국 여기 사는데 우리 좀 살게 해주면 안 돼. 계속 이제 막 귀찮게 하니까 결국은 땅을 돌려줍니다. 여진족들한테. 이게 고려의 입장에서는 화근입니다. 화근.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여진족들이 그 땅을 기반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힘을 키워가지고 거란족을 몰아내버리고 고려한테 이제 처음에는 땅 좀 돌려주면 안 돼 이랬던 여진 애들이 성장하더니 고려한테 너가 이제 내 신하해 이러는 거예요. 군신관계. 군신관계 요구하는 거. 고려 기가 막혔겠죠. 기가 막혔는데 문제는 그때 고려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이자겸. 고려 이자겸이 싸우기 싫은 거예요. 적당히 맞춰주면서 타협하는 거죠. 사대하는 거죠. 그래서 서경파들은 이걸 반대했지만 기경파들은 적당히 자기들 권력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앞에 200년 정도는 대부분 거란과 여진과의 싸움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1차, 3차를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윤관의 동북 구성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윤관의.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치사를 했고 정치사. 그 다음에 대외 관계를 배웠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제도사. 요 중간에 거 해봅시다. 자, 중앙에 했고, 자, 고려의 지방 제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섞여 있거든. 복잡하거든. 자, 고려의 지방 제도 봅시다. 고려는 오도와 양계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려는 영도가 이 전체가 아니죠. 여기까지죠. 그러면 고려는 5개의 일반 도가 있고 여기에 요렇게 생긴 길쭉하게 생긴 게 있는 거야. 이게 동계라고 부르고 이걸 북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예요? 동계와 북계는 무슨 의미일까요? 동쪽. 아니야, 그래. 동쪽 북쪽인데 왜 이건 도라고 안 그러고 무슨 계라고 불렀을까? 약간 군사. 그죠, 군사 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두 개니까 양계라고 부르는 거야. 양계는 군사 행정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도에는 안찰사를 보냈고 양계에는 병마사를 보냈습니다. 딱 느낌 자체가 군사적이죠. 병마사. 그 다음에 3경이 있었습니다. 개경, 서경, 그 다음 뭐야? 동경. 원래는 동경이었어. 자, 개경, 수도, 서경, 남경. 그 다음에 원래는 동경이었습니다. 동경은 경주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주는 갈수록 신라가 망한 지 이제 점점 오래되잖아. 신라가 점점 망한 지 오래되니까 이제 신라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제 가까운 서울, 오늘날의 서울, 남경, 서울의 남경. 그래서 삼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호부를 두었다 이런 건 뭐 크게 그렇다 치고 주현과 속현이 있었다. 자, 요거 알아주세요. 지금 이게 처음 하는 2학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건데 주현이 뭐냐면 관리를 파견한 현. 현이라는 건 지금의 뭐 부 같은 겁니다. 관리를 파견한 현을 주현. 관리가 없는 현은 속현.
근데 제가 한자로 주현이 적을 소자, 속현이 많을 단자. 그러면 관리를 파면한 데가 많다는 거야? 안 파면한 데가 많다는 거야? 안 파면한 데가 많다. 그럼 안 파면한 데는 누가 다 쓰면? 향리들이 있는 거야. 향리들이. 자,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 향소, 부곡. 우리 부산에도 부곡동 있죠? 부산대학교 앞에 부곡동. 향소, 부곡. 부곡 하와이라고도 있죠. 옛날 최초의 워터파크. 부곡 하와이. 그 부곡이라는 지명이 들어갔던 곳이 옛날에 다 이런 것들이다. 특별행정구역.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크게 보면 오도 양계. 그 다음에 깊이 보면 주현도 있고 속현도 있었고 속현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특별행정구역인 향과 소와 부곡이 있는데 향과 부곡, 소는 뭐 하는 데다? 수공업. 아니 일반 농사를 어디가 수공업이야? 소가 수공업. 하나만 수공업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농사 짓는 곳이죠. 그 다음에 향리는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향리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자, 조선도 향리가 있습니다. 조선도 향리가 있는데 조선의 향리는 고려의 향리에 비하면 실권이 약하다. 자, 군사제도부터 군사제도. 중앙군, 2군, 6위, 지방군, 5도가 있는. 5도가 양계 있었잖아 아까. 5도에는 주현군이 있고 양계에는 주진군이 있다. 뭐가 다르냐? 주진군은 직업군이. 그러니까 24시간 풀타임 직업군이. 주현군은 뭐야? 농사 짓다가 또 일하러 가는, 군대 가는 그런 거죠. 병농 일치죠.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통일신라는 구서당 실정이 있었다. 군사제도. 발해는 10위가 있었다. 그 다음에 고려는 2군 6위가 있었다. 조선은 거기가 5위가 있다가 나중에 5군용으로 바뀌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대별로 쭉 하면서 어떤 군사제도만 딱딱딱딱 무슨 제도만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배경에 국자감이 있고 지방의 향교가 있다. 그럼 이때 지방의 향교는 조선시대 때로 지방의 향교가 있거든. 같은 겁니다. 그 시험에서는 그걸 분명히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느 시대인지. 그 다음에 관리들은 과거제가 있었다. 과거제 문, 잡, 승. 이게 뭐냐면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다. 무과는 없었다. 무과는 그때그때 뽑거나 자식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다. 무과는. 그 다음에 음서제는 신분제도였다. 그러면 음서제는 신분 백으로 들어오는 거야. 공음절은 뭐냐면 백으로 땅을 받는 거야. 이해가시죠? 음서제는 백으로 관직에 들어가는 거고 공음절은 백으로 땅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품 이상이 가능했다 이런 건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고려는 귀족 사회일까 어떤 그 뭐랄까 능력 사회일까 봤을 때 반반입니다. 고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신라는 완전히 신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능력 사회입니까? 귀족 사회입니까? 신라는 귀족 사회죠. 골품제는 100% 있다면 여기는 50대 50. 그럼 조선은 거의 이제 능력 사회죠. 거의. 천거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천거도 있어요. 천거도 있습니다. 근데 천거가 어떻게 보면 추천인데 이건 되게 소수입니다. 추천, 천거. 지금은 무슨 사회일까? 능력 사회, 신분 사회. 둘 다? 반반.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으면 좋죠. 근데 지금은 그 신분이 능력도 좋더라고. 그래서 쓰라져 맞죠? 개찰 조정이 잘 안 나와요 요새는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 자, 그다음 고려 사회상부터 이런 건 이제 사실 시험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이런 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거든. 이게 지문으로 나오면. 자, 향도라는 종교 모임도 있었다.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향도라는 종교 모임이 있었다. 약간 불교와 영향이 있어요. 향도라는 종교 모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태조 왕건 때 보면 흑창이 있어요. 흑창. 이게 민생
빈민구유라는 건데 비슷한 의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을 마련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재위보호라는 것도 있고 그렇구나 하세요.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지금은. 그 다음에 여성들은 가정 내외의 지위가 높았다. 자 이거는 설명한 적 있죠. 고려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다고 가정에서 네. 상대적으로. 근데 조선에 가면 조선 전기까지도 괜찮았는데 조선 후기 가면 여자들이 훅 떨어진다 했죠. 그런 거.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던 이유가 균분 상소 가능. 그 다음에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낼 수 있었다. 호족에도 다 올릴 수 있었다.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할머니 이런 말이 사실 없었다 했죠. 고려 때는. 친할머니, 외할머니 굉장히 뭔가 안 좋은 표현이면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조선 후기 때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건 여자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자꾸 남성 위주 사회로 자꾸 만드는 이유가 남자들이 쪽팔리니까 저도 잘 못해놓고 그걸 덮기 위해서 더 남성 중심의 사회를 막 끌어당겨 그런 것들이 조선 후기 때 보면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자 고려의 경제사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조세 세금 내는 거 땅에서 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득세 같은 거 조세는 소득세 같은 거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분 세금 딱 떼고 월급 줍니다.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떼고 줍니다. 조세라는 건 일종의 당시의 세금입니다. 공납은 특산물 같은 거, 특산물 이것도 세금이죠. 특산물 같은 거 내는 거. 역은 뭐예요? 역 노동입니다. 노동.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군역은 군대 가는 거. 요역은 노동으로 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은 아까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입니다. 물가 조절하는 거야. 물가 지금도 보면 쌀을 뭐 사들이니 마느니 양곡법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김치값 어떻게 할 때 국가가 사들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상평창. 그 다음에 경시서. 이건 뭐야? 동시전하고 비슷한 겁니다. 동시전 기억나나요? 아까 네. 신라의 무수한 지증왕 때 동시전 있었잖아. 시장을 관리하는. 경시서도 그런 겁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그 다음에 드디어 동전이 나옵니다. 역전. 삼국시대에는 역전이 등장하지 않아요. 보면 이때 역전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해요? 건원중보, 철전이라고 그러죠. 철로 된 동전, 성종때. 그 다음에 해동통보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역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역전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안에 걸어서. 그러면 이게 동그래도 되지 않나? 왜 요 중간에 네모났고 여기는 동그랄까? 꽂아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죠? 네. 역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죠? 네. 이게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천원지방설입니다. 천원지방설이 뭐냐면 자 봐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동양의 사고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그게 반영된 게 무덤이잖아요. 무덤이 보면 무덤이 동그랗잖아. 네. 맞죠? 그 다음에 안에 시신을 넣는 것은 네모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반영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많은 어떤 그 동양의 세계관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일본의 무덤 방식은 동그란 것도 있겠지만 일본은 전방후원분입니다. 전방후원분. 앞은 방형 네모나고 뒤는 동그랗다는 거야. 마치 열쇠 구멍 같습니다. 일본의 무덤은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앞에는 네모나고 뒤에는 동그랗습니다. 이 전방 후원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나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나주에서 이런 무덤이.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일까? 일본이 이거 갖고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한반도를 지배했었다. 옛날 일본 무서를 반증하는 거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교류를 한 건 맞지만 너가 우리 지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전방 후원분 형태가 일본에 가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무덤들 가보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하여튼 역전 이런 게 있고 활구라는 건 생긴 게 마치 조롱박 같아요, 여러분. 팔자 모양처럼 오뚜기처럼 생긴 조롱박. 네. 오뚜기 모양 생긴. 활구는 그렇게 생겼어. 근데 활구는 은이래요. 은병이라고 불리는데 은병이라고 불리는데 활구는 되게 컸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무슨 돈이야 그런 건데 활구는
이게 좀 뭐랄까 보행 화폐 같은 거지. 근데 많이 유통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외우지 마세요. 요런 건 가장 중요한 건 정치사입니다. 정치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나오면 옆에 체크해야 돼. 그러면 요런 거를 디테일하게 많이 알면 나중에 100점 받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80점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거부터. 위에 거부터. 위에 거부터. 이건 디테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화 봅시다. 문화. 자, 문화에서는 최충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사학. 12개의 유명한 사학을 만들었다. 12개의 유명한 사학.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려가 이제 과거가 실시되고 나서 과거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과거 시험 전 출제자, 그러니까 전 과거 시험 출제자가 학교를 만들었어. 그럼 사람들이 갈까 안 갈까? 가겠지. 그거 좀 배우려 하겠죠. 그런 겁니다. 최충은 과거 시험 출제자를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사립 학교죠. 사. 그게 이제 문헌공도라는 학교 이름입니다. 문헌공도 같은. 그런 것들이 12개 생긴 거야. 그러면 그 사학이 이렇게 발전하면 국립교육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국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숙종, 예종 이런 데 또 국학 진흥 책임을 펼칩니다. 여기 나오죠. 관에서 주관하는 국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전문 칠제라는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칠제라는 과목을 막 만들고 이제 이런 거야. 학원 다 다니니까 학원보다 더 뛰어난 방과후 수업을 만드는 거야. 그런 게 전문 칠제 같은 거죠. 그런 애들은 학원 다니지만. 그다음 양연고라는 이게 일종의 장학금 같은 그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주기도 하고 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면 불교 봅시다. 불교. 자 의천의 천태종 대각국사 의천은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 그 당시에 불교의 스님이다라면 여러분 상당한 권력가 있습니다. 마치 서양 중세 시대에 무슨 신부님이다, 주교다 이러면 되게 높은 거잖아. 그런 거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천은 천태종을 만들었다. 천태종은 교종불교라고 합니다. 교종불교는 뭐냐면 교리가 있고 수양이 있다면 물론 둘 다 합니다. 둘 다 하는데 교리에 더 강조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 성경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냐. 그럼 교종불교 같은 거 어느 쪽이겠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교리가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똑똑한 사람, 유식한 사람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철로 만든 부처, 거대한 석불, 월정사 팔각불 이런 거는 전부 사진으로 있습니다. 사진에 보셔야 돼요. 사진에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주심포 양식의 건물이 있었다. 자, 이런 것도 사진으로 설명할 주심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와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그림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 요렇게 생긴 거를 포라고 해요. 포라고 해요. 이게 기와면 기와를 받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럼 요렇게 생긴 걸 포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는 것보다 사진을 보긴 하는데 포가 있는데 요 포 바로 밑에 기둥이 있어. 이거를 주심포 양식이라 합니다. 사진에 있습니다. 책 뒤에 보면 그 프린트 사진 이거 주심포. 그러면 주심포 말고 다른 방식도 있습니까? 다포 양식 다포. 포가 많다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포가 기둥이 없는데 여기에도 포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포가 있어요. 포라는 게 요렇게 생긴 게 있어. 그래서 다포 양식은 주로 조선 시대 겁니다. 화려합니다. 다포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대문, 숭례문 같은 것들이 다포 양식입니다. 보면 건물이. 그런데 고려 시대에 유명한 건물 3개가 있어요. 주심포 양식 3개. 시험에 잘 나온 사진인데 그 하나가 봉정사 극락전 안동에 있습니다. 국보제 15호.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아주 예뻐요. 맛배 지붕 형태의.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제18호 국보제 18호 부석사 무량수전. 금각화 이걸 외웠나요? 공추진다. 자, 요 3개는 난 사진으로 잘 나옵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김부식 성사기. 그 다음에 고려 청자가 유명했다. 고려는 청자가 유명했다. 그럼 고려 청자가 있고 조선은 백자가 유명하죠. 그럼 그 중간에 변화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게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 미술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분청사기 색깔이 뭐 완전히 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초록색도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노란 느낌인 거라고 약간 연두색 같은 빛도 나는 그게 원래 분청사기가 고려 청자의 화려한 게 조선 백자로 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 백자가 있고 백자에서 조선 후기로 가면 사람들이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백자의 뭐를 그리기 시작한다. 청아백자. 그래서 청아백자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작품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분석하기가 있더라고. 와우. 그런 것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려를 다 못하네. 자, 영상 끝나요? 보세요. 녹화 이거 중요한